대대적인 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 면적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용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산불 현장 지휘 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산불이 확산하면서 의성 안평면에 있었던 지휘 본부도 어제 오후 의성읍으로 대피한 상황인데요. 날이 밝고 짙은 연무가 걷히면서 다시 진화 헬기도 속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짙은 안개로 연기가 너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국방부 등과 협의해 헬기를 77대까지 늘리고 인력 3천여 명을 동원해 민가와 주요 시설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화 장비도 450여 대가 가용 중인데요. 특히 지상 진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 9대와 산불 특수진화대 130여 명, 공중진화대 10여 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의성 산불 진화율은 오전 10시 반 기준 55%입니다. 밤사이 산불이 재확산하며 산불 영향구역은 12,500여 헥타르에 전체 화선 214km로 늘어났고 여전히 진압되지 않은 불의 길이는 96km에 이릅니다. 산불은 의성과 도로를 경계로 인접한 안동 기란면 야산으로 번지면서 주민 2,800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의성 지역 농가와 주택 등 150채도 불에 탔습니다. 산불 피해 우려가 큰 서산 영덕 고속도로 북의성 나들목에서 청송 나들목 구간은 계속해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에는 현재 초속 1m 정도의 약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오후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0에서 20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산림당국은 낮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상승하면서 산불 확산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의성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조금 전 김지용 기자가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가까이 가다 보니까 연기가 좀 많이 나고 그래서 기자의 목소리가 잠시 좋지 않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산청에선 밤사이 지상 진화가 효과를 내면서 진화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김소영 기자, 현재 진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산불 발생 닷새째를 맞으며 진화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붉은 화염이 선명했는데 지금은 산등성이 곳곳에 흰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밤사이 진화율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오늘 안에 주불 진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른 아침부터 헬기 3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소방과 공무원 등 2,100여 명, 진화 차량 등 250여 대가 투입돼 방어선 구축과 뒷불 감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특수 진화대를 추가 투입해 하동권역의 남은 불길과 산청 지리산권역 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기준 진화율은 88%입니다. 전체 화선은 55km, 이 가운데 남은 불의 길이는 현재 7km입니다. 닷새째 이어진 불로 산불 영향구역은 1,557헥타르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점차 강해지는 바람이 주불 진화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부터는 곳에 따라 최대 풍속 초속 15m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현재 산청에는 건조특보까지 발효돼 있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길이 바람을 타고 이웃 하동군 옥종면으로 번지면서 이재민도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1,160여 명이 인근 단성중학교와 옥종초등학교 등의 12곳에 분산 대피해 있습니다. 신천초와 덕산초, 덕산중과 덕산고 등 인근 4개 학교도 재량 후업을 오늘까지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청 산불로 집계된 시설 피해는 주택 16채와 공장 2동을 포함해 모두 60동입니다. 경찰은 불이 시작된 곳 인근 농장에서 예초기를 쓰다가 불꽃이 튄 것으로 보고 해당 농장 주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울산 울주군에서도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동원해서 오늘 중으로 주불을 끌 계획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수 기자, 현재 산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울주 산불 통합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이곳에서 현재 산불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헬기와 인력 투입 등 오후 진화 작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진화율은 현재 96%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화선 16km 중 진화해야 할 불의 길이는 0.5km 정도 남아있는데요. 산림당국은 오늘 주부를 모두 잡기 위해 헬기 15대와 인력 2천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산 정상에 200명으로 구성된 특수진화대를 투입하고 8개 구간의 방어선을 구축해 불길 확산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변수는 기상 여건입니다.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순간풍속 초속 7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조금 지난 후부터는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대운산 정상으로 번진 불길을 잡는데도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주불 진화가 늦어지는 사이 산불 피해 면적도 넓어졌는데요. 산불이 인근 경남 양산까지 근접하며 산불 영향구역은 438헥타르로 확대됐습니다. 아직까지 인근 마을 197가구 주민 200여 명이 온양읍 행정복지센터 등에 대피 중인데요. 산림당국은 오늘 오후 중으로 주부를 잡아 피해 확산을 막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울주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조이수입니다. 이번엔 재난방송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산불 현재 상황을 산불 상황도와 CCTV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배 기자, 지역별 산불 진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산불 2단계가 발령됐던 경남 김해는 오전 중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진화율이 상당히 높아진 울산 울주와 경남 산청도 오늘 안에 주불 진화를 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역시나 문제가 되는 건 피해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경북 의성입니다. 의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어느 정도 진화가 완료된 구간도 있지만 붉게 표시된 진화가 필요한 구간, 이 화선 길이가 100km를 넘어섰습니다. 보시면 바람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아주 길게 피해 면적이 확산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직선 길이가 30km를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긴 구간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강한 바람도 변수인데 여기에 바람 방향이 시간마다 바뀌고 있는 것도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더하는 부분입니다. 현장 CCTV를 하나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초 발화 지점 인근의 영상입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는 연기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곳곳에서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완전히 불을 진화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불 진화엔 기상 조건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어떻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람인데 오늘도 역시나 강합니다. 우리나라 북쪽에는 지금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이 기압차로 붉은색으로 표시된 아주 강한 바람이 국내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산지나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지형의 효과로 순간 풍속이 초속 최대 20m에 달한 아주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이렇게 예비특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비특보가 없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불씨가 옮겨 붙거나 또는 진화 헬기의 활동에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변수가 있고 건조한 날씨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남 내륙 쪽으로는 이렇게 건조특보가 발령돼 있고 그 지역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성이 있는 영남 내륙은 바람이 산맥을 넘어서면서 25도 안팎의 따뜻한 공기를 유입시킵니다. 그럼 이게 이 해당 지역의 건조함을 더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이틀 뒤에 목요일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남 산청 산불을 끄기 위해 산불 진화 대원들이 말 그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의 불씨가 산에서 산으로 건너뛰기를 반복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불 최전방에서 불길과 맞서고 있는 현장에 이형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화대가 불길을 잡았던 능선에서 화염이 다시 치솟습니다. 무전기로 다급하게 진화대원 긴급 투입을 알립니다. 이쪽에 연기 재발됐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방호스를 어깨에 둘러맨 진화대원들. 급경사 절벽을 내려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늘에서는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고 지상에서는 소방호스에 의지해 불길과 맞섭니다. 지금 진화 작업을 한 곳에서 계속 바람이 강풍이 불어서 재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진화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산불 진화를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은 골짜기를 타고 몰아치는 강한 골바람입니다.
강한 바람에 불씨가 주변 야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곳에는 매캐한 냄새와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데요. 산림청 진화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불씨는 반복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진화대원들. 잠시 사그라든 불길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숯덩이 하나, 흙더미 하나 일일이 뒤집어 확인합니다. 남아있을지 모르는 불씨를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최후의 보병인 지상 진화 인력이 접근해서 물을 뿌리고 흙으로 덮고 이 작업을 해야만 완전 진화가 되는 겁니다. 잠깐 눈 붙일 새도 없이 김밥 한 줄에 허기를 달래며 계속되는 산불과의 사투. 산청 산불 현장에 투입된 2,400여 대원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이제 몸은 많이 힘들죠. 진화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바는 날씨에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산불 현장. 기다리던 단비 소식은 오는 목요일로 예보됐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주민들은 순식간에 번진 산불로 집이 폐허가 되는 등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피해 현장을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멓게 그을리고 맥없이 무너져 내린 주택. 마을과 들녘까지 온통 화마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한적한 마을과 맞닿은 산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진화대원들은 혹시 불씨가 남아있을까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산불이 하동군까지 확산하며 천년 세월을 지켰던 은행나무도 한순간에 불에 타버렸습니다. 산불이 나자 몸만 빠져나왔다가 다시 돌아온 주인은 폐허가 된 집을 보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야기만 나오면 좀 답답합니다. 아무것도 영년사진도 앨범도 못 찾아내고 대피만 했어요. 보금자리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옹기종기 아름다웠던 산기슭 마을도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화염에 차량은 그대로 녹아내렸고 사찰도 검게 불탄 기둥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이런 일이 또 오네요. 어차피 또 빈손이 돼버리고 그리 되잖아요. 이거 받아들여야지 어떡합니까. 장날을 맞은 전통시장도 문을 닫은 가게가 질비하고 산불과 함께 일상도 멈춰버렸습니다. 나무도 많이 가지고 나오고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서 장사 자체를 못하는 거죠. 한순간에 소중한 삶의 터전과 일상을 잃어버린 주민들. 진화 작업을 위해 오가는 헬기를 바라보며 하루빨리 불이 꺼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어제 서울 강동구에서 지름 20m의 구멍이 뚫리는 땅꺼짐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명이 매몰됐습니다.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보담 기자,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소방대원들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샘 구조 작업에서 오토바이와 운전자 휴대폰이 발견됐지만 운전자 구조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땅꺼짐 사고는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사거리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름 20m, 깊이는 15m로 땅꺼짐 규모를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은 왕복 6차선 도로 5개 차로를 넘어설 만큼 규모가 커진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차량 한 대는 가까스로 추락을 피했지만 뒤따르던 오토바이 한 대는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에 크레인 등 중장비를 투입해 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하에 고여있던 2천여 톤의 물도 배수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땅꺼짐 사고 원인은 어떻게 추정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땅꺼짐 사고의 원인은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전 징후가 있었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주유소를 운영 중인 제보자는 땅꺼짐 사고 전인 어제 오전에도 인근 집안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주유소 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며 9호선 연장 공사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청 측은 지하철 공사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는 아직 양방향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대명초등학교를 비롯한 인근 학교 4곳은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해 재량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동구 땅꺼짐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이틀 통상전쟁 대응과 국회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이번 주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직무복귀 첫 일성으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과 초당적인 협치를 강조했던 한덕수 권한대행. 한 대행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이 엄중하다며 오늘도 다시 한번 통상과 협치를 언급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 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 대행은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은 또 의료개혁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생들을 향해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가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자 중요한 길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하기로 했고 대부분 의대는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은 재적 처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한 대행은 당분간 봄철 산불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불 방지 행동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로 고무된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민생 현안 논의에 착수하는 가운데 내일 2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공세에도 나섰습니다.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이틀째 지도부 회의를 연 민주당은 조속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헌재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를 계기로 이르면 이번 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피해 지원 예산 등 민주당이 지난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민생의 머리를 맞대자고 촉구했습니다. 장외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오직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내일 선거법 사건 2심 선고도 정조준했습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2심 판결 불복을 위한 포석이라며 이 대표가 내란 선동을 그만두고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틀째 광화문 천막당사 회의를 이어간 민주당은 헌재의 조속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대행